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율입니다. 여름은 탈모 환자들에게 참 힘든 계절입니다. 강한 햇빛과 높은 습도가 두피와 모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탈모를 감추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탈모를 교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가발과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땀이 많아지는 여름, 탈모 환자들이 겪는 불편도 많아집니다. 탈모로 인한 불편과 고통뿐 아니라 감추는 데에도 어려움이 심해지는데요. 가발과 모발 이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탈모가 생겼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예, 탈모가 심하지 않을 때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좀 더 심해지면 오늘의 주제처럼 가발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서는 그 탈모 부위에 문신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문신도 많이 발전해서 탈모 부위를 가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수술적인 방법을 들 수가 있는데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네. 탈모 대처 방법으로 가발은 어떤 편인가요? 예, 가발은 탈모가 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발을 사용함으로써 분위기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하기도 쉽고 네. 또한 젊었을 때의 모습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모발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일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가발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러한 가발은 사용했을 때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그런 감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발을 썼을 때 사용하는 그 가발에 따라서 핀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는 몸에 굉장히 불편한 뭔가 꽉 조여지는 그런 그 불편함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라 하고요. 네. 또한 운동을 할 때도 안에 땀이 나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회식을 할 때 또 술을 드시거나 했을 때 가발로 인해서 굉장히 더워지고 가렵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해라 하는 것을 환자분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발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모발 이식을 택하는 환자분들이 많나요? 예, 최근에는 이제 모발 이식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가발이 갖는 장점만큼이나 모발 이식 후에도 많은 수의 모발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발 쓰신 분들이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가발을 쓰시다가 이제는 이제 가발을 벗겠다라고 하시고 그날 이제 가발 쓰고 오셨다가 머리 심고는 이제 가발 놓고 가신 분도 있고요. 이러한 그 수술 후에 환자분들은 가발과 수술에 대한 그런 장점을 대비함으로써 모발 이식에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가발을 쓰다가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가발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수의 머리를 많은 수가 있는 것처럼 젊었을 때처럼 보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발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가발을 여러 개 갖고 있음으로써 그 상황에 맞춰서 가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불편한 점으로서는 이제
이러한 가발들이 본인의 가렵다든지 또는 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불편하고요. 또한 가발 자체도 본인의 몸에 붙어서 조절되는 그런 모발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푸석푸석해지고요. 기존의 모발과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발이 기존의 모발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모발 이식은 가발만큼의 숫자를 처음에 심지는 못하지만 네. 횟수가 많아지면서 가발에 비슷한 정도의 수를 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자기의 모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연스럽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발 이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어진 머리들은 심어진 자리에서 평생 자라게 되고요. 또한 그 심은 머리로 인해서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발 이식을 받고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힐 때까지 예. 가발을 함께 착용할 수 있나요? 예. 저도 이제 가발 쓰신 분들을 머리를 심어 보면은 가발을 안 쓰신 분들에 비해서 가발 쓰신 분들이 오히려 머리가 고르게 올라오는 걸, 고르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머리를 심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발을 쓰면 머리가 안 자라지 않을까, 네.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경험해 보면은 오히려 가발 쓰신 분에서 오히려 그 머리 자라는 것이 골고루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나면 네. 이제 가발은 착용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 가발 쓰신 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가발을 벗는 겁니다. 예, 가발을 벗는데 기존에 이제 자기가 가발 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2번 심고 또는 이제 3번 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 가발을 선뜻 벗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발을 썼을 때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는 그 썼을 때와 벗었을 때,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 나는 정도를 줄여주는 것이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모발 이식 그 수술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가발의 밀도에 더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모발 이식을 고려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모발 이식은 수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또한 수술 후에 통증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모발 이식도 많이 발전해서 통증이나 흉터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자체는 두피나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손을 베는 정도 깊이에서 수술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두려운 수술도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모발 이식에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가발과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잘 대처하면 쉽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과했을 때 결국에 더 큰 노력을 들여서 대처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교정치료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속담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미르치과병원 박채희 원장과 함께 소아 청소년의 성장기 교정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반듯한 턱과 가지런한 치아는 단순히 외모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씹기와 발음 등 구강 기능을 바로잡는 데도 중요합니다. 소아 청소년의 성장기 치아 교정 치료에 대해 치과 교정 전문의 박채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치과 진료에 있어서 유아 또 소아와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거고 이 시기별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유아기 하면 만 5세까지 유아기라고 하고요. 소아기라고 하면 만 6세부터 만 13세, 네. 그리고 청소년기 하면 만 14세부터 만 18세를 말하는데요. 학령기로 들어서 이해를 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소아기,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칠형과 관련해서 특징을 보면 유치, 전이라고 하죠. 전이를 가지고 있는 시기를 유아기라고 하겠고요. 미운 7살, 그때부터 이제 영구치가 나오고 유치랑 섞여 있는 혼합체열기, 이 시기를 소아기라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영구치 28개가 모두 완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은 영구치가 모두 나고 나서 교정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기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알고 계시듯이 영구치열이 모두 형성되는 청소년기 때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 유치 때도 그리고 혼합치열기 때도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어떤 경우에 그럼 조기 교정 치료를 하나요? 조기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얼굴에 있어서 턱뼈 성장이 조화롭지 않아서 얼굴의 조화가 깨지는 그런 경우에 성장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영구치가 나옴에 있어서 스스로 잘 나오지 못할 때, 그럴 때에 또 조기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자면은 유치 때 벌써 영구치가 나오는 준비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면 덧니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치아는 뼛속에서 파묻혀서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기 교정 치료를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럼 유치가 너무 빨리 빠진 경우에도 교정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유치의 역할 하면 씹어먹는 저작 기능 외에도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유치의 역할인데요. 네. 유치가 원래 시기보다 너무 일찍 빠졌다, 다치거나 충치가 있어서 너무 일찍 빠졌는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치아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네. 그 자리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구치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아예 못 나오거나 그렇지 않고 또 악궁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크게는 골격적인 부조화까지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안 되고요. 예. 공간을 유지한다거나 공간을 만들어내는 공간 확보 장치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성장기 아이에서 이제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때 이게 네. 삐뚤빼뚤하게 나면 걱정이 되잖아요. 부모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어떻게 바로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나요?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미운 7살 하잖아요. 네. 앞니가 좀 벌어져 있고 아래 이가 혀 쪽으로 좀 나서 들쭉날쭉하다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것은 그 시기 때에 딱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미운 오리 새끼 시기라고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앞니가 사이가 좀 틈이 있더라도 옆에 이가 나고 송곳니가 나오면서 틈이 많이 메워지고 혀 쪽에서 났던 치아도 밀려 나와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영구치가 다 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치아가 밉게 나더라도 네. 그게 정상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교정이 필요한 걸까 좀 판단하기가 힘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혹시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이게 부종교합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예. 그런데 좀 간단하게 자세히 지켜봤을 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좌우를 비교해 보는 것이에요. 예. 우리 이가 좌우 상하 해서 4개가 한 짝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쪽은 이가 났는데 반대편은
안 났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니가 왼쪽은 났는데 오른쪽은 6개월이 지나도 안 났다. 예.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 어떤 과잉치라든지 치아 종이 있어서 맹추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송곳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쪽은 났는데 한쪽은 1년이 넘어도 나오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좌우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 시기에 얼른 데리고 오면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소아나 청소년기에 받는 교정 치료는요. 네. 성인 교정 치료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크게는 이 시기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쉽게 말해서 성인들은 성장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인이 돼가지고 교정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이만 치료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교정 치료하면은 이만 가지런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교정은 치아 교정뿐만 아니라 뼈를 교정하는 것도 교정 치료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있는 소아 그리고 청소년 이때에는 뼈도 교정을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 반면에 성인은 그렇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성장을 이용한 뼈 교정이라면 네.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낯설은 개념이죠. 뼈를 교정한다라고 하면은 교정하면은 뭔가 삐뚤은 거, 올바르지 않는 것을 올바른 위치로 바르게 만드는 것인데요. 뼈 교정하면 어린 시기에는 뼈가 좀 무른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좁은 악궁을 넓혀 볼 수도 있는 그런 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걱턱, 네. 위턱이 많이 못 자라서 주걱턱으로 무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도 위턱의 성장을 좀 촉진시켜서 얼굴의 조화도 갖추고 정상 교합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치료도 성장 조절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아래턱은 굉장히 짧고 위에 턱은 많이 자라 있는 그런 무턱의 경우에도 성장이 과다한 위에 턱을 성장을 좀 억제를 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 아래턱도 성장이 좀 되고 과했던 성장이 억제되면서 균형이 맞는 얼굴로 발달하고 예. 교합도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뼈 교정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럼 성장기 때 이런 뼈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성인이 돼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수술을 할 것을 어느 정도 뼈 교정을 통해서 조화로운 얼굴을 달성을 하면 수술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2차 성징, 사춘기 때에 뼈 성장이 너무 많이 진행돼 버린 경우에는 그거를 막아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아 때에 굉장히 골격적인 부조화가 심한데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잇몸 그리고 치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춘기 때 심리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하게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또 대인 기피 증상까지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소아 교정을 통해서 수술을 막아볼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막아보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치아의 이런 건강도 지키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아 교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치과 교정 전문의 박채희 원장과 소아, 청소년의 성장기 교정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게 합니다. 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오래 들여다보면 정신이 깨어있게 되고 화면의 불빛이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밤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야식과 스마트폰 사용은 피해야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